22년 경찰 2차 경찰학 기출지문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2.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3.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4.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헌 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제정되었다. 5.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 행위의 지도, 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6.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해 설치 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7.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8.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9.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0.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1.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13.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 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14.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15. 재량의 일탈 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16.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전자서면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 금액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 등 개념에 포함된다. 21.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 경찰이 기존에 부패한 경찰에게 물들게 된다는 것으로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22. 전체 사회 가설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 원인 중 하나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라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할 때 경찰관이 부패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 23. 부권주의는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윤리적 문제점을 말한다. 24. 소외는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말한다. 25. 차별은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6.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은 사회적 힘을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범죄 행위의 발견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범죄 기회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28.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의 활성화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등이 있다. 29.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시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영역성의 강화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울타리 펜스의 설치,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 등이 있다. 30.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청결 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조명의 관리 등이 있다. 31.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호위 등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32. 안종삼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 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는 연설 후 전원 반면하였다. 33.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고 소방 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 활동의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34. 구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35.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36.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 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7.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8. 적법한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39.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갑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을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40. 경찰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다. 41.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경사병에 대한 정직 처분은 경찰청장에게 위임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42.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정정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정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정이 속한 경찰서에 수여된 단체 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43.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갑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갑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갑이 승진 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내부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4.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의뢰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포함된다. 45.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병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포함된다. 46.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감정이 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 임용될 수 있다. 47.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갑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 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48.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취소 명령 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 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 나그밖에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9.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50. 갑이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1.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갑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갑을 만나기 위해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갑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직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52. 갑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갑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5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조치의 위법 여부는 제지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54.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55.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나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 56.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 목적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57.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8.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59.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60.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부작 위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다. 61. 강학상 허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행하여질 수 있다. 이와 달리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62.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63.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 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은 즉시강제이다. 64.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하명이다. 65. 불법 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은 즉시강제이다. 66.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은 즉시강제이다. 67.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강제징수이다. 68. 무허가 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대집행이다. 69.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70.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 71.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2.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73.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단체는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에 해당한다. 74.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75. 자기 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며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6.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하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77.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에 따른 것이다. 78. 사정재결은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79. 무효 등확인 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80.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81.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82.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헌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 관계 국가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83.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84.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그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한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5.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여러 권한을 재반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지만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86.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법률 창조력, 법률 의의,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87.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88.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법규명령은 온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형식과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89.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 지침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90.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91.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92.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일 경우에 대리기관에 의한 법정대리가 이루어지며 대리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9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 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94.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순차적 특성을 갖는다는 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 기본 욕구 이론이다. 95와의 이론적 인간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통제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유발 전략이 필요한 유형은 맥그리거의 이론이다. 96. 인간의 개인적 성격과 성격의 성숙 과정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라고 보고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최대의 성숙 상태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한 것은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다. 97. 위생 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 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사기는 높여줄 수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만족 요인이 충족되면 자기 실현 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 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 이원론이다. 98.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 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행정제도 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99. 전통적 근무 성적 평정 제도는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00.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 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 공무원의 제2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 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1. 총경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로만 평정한다. 10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위의 재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3.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경위 의뢰 경감으로의 승진 임용을 시, 도지사가 하므로 경위 의뢰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한다. 104. 순경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 후보자 병의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유예 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05.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106.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07.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 공무원 등의 부패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8.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 공무원이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9.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 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110.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111.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일일이 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 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찰 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112. 일일이 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코드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 일일이 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 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일일이 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14. 일일이 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처리 입력 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무선 지령 내용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 115.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6.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한다. 117.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18.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다. 119.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해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성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120.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21. 사법경찰관리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 위장 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 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 위장 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 위장 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122.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 비공개 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23. 장기실 종아동 등이라 함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124.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5.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126.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한다. 127.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미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한 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한 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한다. 128.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9.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여성 성폭력 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 관계자, 진술 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 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30. 경찰관은 영상 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영상 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32. 밀도의 희박화는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 간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3. 이동의 일정화는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134. 경쟁적 사태의 해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 상태를 억제시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 상태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5. 지시의 철저는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136.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장소 및 시간, 참여 예정 인원,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 가능성 등 재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 통고를 했다면 이러한 금지 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37.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 138. 경찰관들이 5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139.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5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로 자진 해산 요청을 한 후 불법적인 행진 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라는 사유로 3회에 걸쳐 해산 명령을 하였더라도 정당한 해산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140.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141.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 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142.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143.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